2부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1부가 사랑의 키워드였는데 사랑은 즉 할 줄 아는 아티스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되고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근데 대다수가 사랑에는 너무나 서툰 아마추어리즘에 쩔어붙은 그런 어설픈 사랑, 그리고 굉장히 서툰 사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사랑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사랑을, 단어는 존재하는데, 그리고 단어는 존재하되 누릴 수 없는 가치관으로 누가 정립을 해놨나? 그거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해놨어요. 이게 블랙 앤 화이트인데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이게 조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키와 같은 거예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는 이것을 보여주면, 제가 캐나다 밴쿠버나 뉴저지,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데 그 스퀘어 가든 같은 거 갔을 때 화려함의 극치에 그분들이 가장 욕망적인 세계 그 사를 주도하는 그런 철학의 가치관의 후예들인데, 물론 서양의 사상사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합리주의적인 게 많아요. 저도 말틴 하이데크의 실존주의를 사랑하는 도인 중에 한 명이듯이, 유럽에 가서 이 도형을 보여주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선생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연상하고, 이 도형을 보는 순간 어떤 가치관이 떠오르나요? 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하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철학적으로 살 수 있나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면, 유럽의 사상사, 즉 만나본 분들의 가치관은 이거 하면 휴머니즘에 닿을 수 있나요? 인간답게 살 수 있나요? 이래 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도형을 보여주면서 물으면 대다수가 절대 한민족의 사상사나 인격, 그 다음에 인본, 이런 가치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적인 패턴을 말씀 올리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 차가워지다 보니, 그리고 사랑이 결여되다 보니 먹고 사는 욕망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사상사는 철학에다 둡니다. 이걸 질문할 때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근데 동양학적 측면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하면 돈 됩니까? 그래요. 이거 하면 제가 하는데 영업에 플러스 알파로 도움 됩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거로 기속시켜버려요, 이 블랙 앤 화이트를. 근데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사랑의 아티스트를 만들어주는 열쇠이자 키입니다. 문이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 이거보다 원래는 노래 더 잘합니다. 정말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런 사랑의 유기체인데 우리 몸덩어리, 그 다음에 의식, 가치관, 이 체계가. 근데 굳은 살과 같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굳은 살을 드러내는 가치관에는 활용을 안 하고, 못난 손이고 또 못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으니까 이렇게 도려내고 베어내고 깎아내는 데만 익숙하고 숨기는 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뒤로 숨는 자의식은 너무나 본성적이고 건강한 영적인 가치관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엄마 뒤로 낯선 사람이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아이가 엄마 뒤로 숨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두렵고, 그 다음에 무섭고, 낯설미, 어색하다 보니까 엄마 뒤로 숨었을 때 그 자의식은 프로이드가 말한 거예요. 엄마도 그랬어. 혹은 아빠도 그랬단다 하고, 저분이, 삼촌이 혹은 이모부가, 아니면 저 옆집 아저씨가 처음에 낯설게 느껴질 때는 아빠도 그랬단다 하고, 이 자의식을 건강한 굳은 살처럼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아는 건강해져요. 거기에 무디고 더뎌지고, 같은 행위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에 같이 아이들을 몬스터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괴물을 만드는 데는 익숙해도 절대 다수가 건강한 자아를 아이한테 입히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중 8구. 너 바보야? 너 왜 손님이 왔는데 엄마 체면이 있는데 쪼다야? 너 왜 그래? 엄마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특히 너 바보야?
이러면서 엉덩이를 탁탁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굴종과 가짜자우로 욕망적인 카테고리로 괴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기 싫은데 뒤로 숨는 건 두려움의 가치 체계를 방어할 시간조차도 없이 여러분들은 사랑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증오, 분노, 파괴, 그 다음에 눈치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자아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생산성은 거의 다가 욕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따라서 신이 우리들에게 왜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만 주고 사랑의 그 존재 자체를 정의로움을 던져만 놓고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머니처럼.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뮤직, 머니, 그 다음에 러브입니다. 이것은 국경 너머에 있는 위대한 카테고리이고 언어 너머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 그래서 자의식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상처 준 채 몬스터로 키울 수 있는 욕망적인 카테고리는 입혀봤지만 건강한 사랑을 토대로 한 자아는 입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한테조차도 사랑의 유기체라는 걸 입히고 가르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것만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그 서툰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진 채 모든 이념과 모든 문화적인 컨텐츠와 모든 사회적인 유기체적인 이런 욕망들이 충돌하는 소사이어티에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목말라 하는 그런 여리디 여린 인간 유기체라는 것. 실제로도 신은 인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둔살이라고 표현했던 건 사랑을 할 줄 아는 아티스트는 자기 삶에 시련과 역경이라는 달콤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되고 그리고 힘듦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고통을 통해서 승화한 아름다운 인욕과 인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회복하고 펼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린 고사리 순과 같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대공이 떨어지는. 그런데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자란 벼 이삭 하나가 몇백 개를 하나의 이삭이 생산해내듯이 모진 바람과 새벽 서리를 버티고 견딘 끝에 사랑의 아티스트로 전부 다가 부활한다라는 것. 그래 실제로 신이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신의 거대한 선물과 신의 거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들은 엄마라는 위대한 붓다한테 그리고 엄마라는 위대한 그리스도한테 신과 같은 사랑을 복제하고 배우라고 그 부분을 남겨둔 거예요. 신의 배려가 그리고 신의 섭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퍼펙트할 정도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사랑은 어떻게 건강함으로 입히고 부활시키냐면 각자의 엄마한테서 부여받은 그 신의 크기와 질량만큼 엄마가 반드시 개입됩니다. 그래서 신의 크나큰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진자리, 마른 자리, 업어 키우잖아요. 그리고 유아기 때 또 소아기 때는 안아서 여러분 뭐 쭈쭈라고 하죠.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뇌의 구조는 좌뇌가 사회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추리 영역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강화된다라는 거. 유대감을 통해서. 이것이 사회의 유대감은 반드시 공유감으로 진화하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어릴 때 쭈쭈 프로이트가 한 말입니다. 이거 구강기가 욕구가 결여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끝없는 욕망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항문기 이런 거 똥을 지렸는데도 계속해서
남편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아이를 그 우울증한 가치관에 등한시했을 때 학문이 지리고 허벅지가 지리 이걸 구강기가 있고 항문기 욕구 결여가 있습니다. 이게 자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라는. 그래서 엄마에게 배우라는 모든 사랑의 고리를 신의 크나큰 그 배려를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 그리고 그 포인트를 놓친 것도 있지만 삶의 굳은 살처럼 단단함으로 실현과 역경으로 입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좌절 속에 빠지는 데 익숙했다라는 그것은 좌뇌의 추리 영역과 우뇌의 직관의 영역이 함께 통합되지 못하는 일그러짐, 어긋남에서 비롯된 사랑의 가치라는 것. 또 3부에서 조심스럽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